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은 감독 영입을 위해 골몰하고 있고 김민재를 두고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트에서는 바이에른 감독직을 두고 현재 상황에 대해 진단했습니다. 랄프 랑닉이 바이에른 감독직을 고사한 후 많은 팬들은 한시 플릭의 부임이 당연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팀 리빌딩을 이끌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미지도 대표팀 생활 이후 다소 손상되었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접촉은 없습니다. 지네딘 지단과는 아직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지단은 독일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영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한 지단은 전술 전문가나 격변을 주도할 인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로베르토 데 제르비는 항상 바이에른의 영입 리스트에 올랐지만 그가 데려오고 싶은 많은 스태프가 있다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브라이튼의 경기력은 지난 몇 달 동안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최근 바이에른 감독직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비적인 축구 스타일과 자존심이 강해 클럽이 그를 고려할지는 의문입니다. 시즌이 마감되어 가면서 새로운 영입 선수에 관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김민재를 두고도 많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슈퍼모팅의 잠재적인 대체자로 기라시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라시는 도르트문트의 최우선 타깃이기도 합니다. 바이에른은 이번 여름에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할 것이고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여름에 조슈아 키미히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비가 클럽에 남기로 결정한 이후 더욱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재정적으로 이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습니다. 만약 키미히가 떠나고 싶어 한다면 바르샤에겐 신중한 선택만이 남습니다. 프랭키 데 용은 바이에른의 명단에 남아있고 클럽은 그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이 강화하고 싶어하는 우선순위 포지션인 전형적인 홀딩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후보 중 하나는 아닙니다. 다음은 김민재에 관한 소식입니다. 레알과의 경기 이후 많은 비판과 사과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민재 혹독한 유럽의 밤을 견뎌내다. 김민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경기 출전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경기 리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몬스터는 첫 번째 실점에 일부 책임이 있었고 두 번째 실점은 태클이 잘못되어 페널티킥을 허용한 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첫 골에 대해 김민재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콜라드 라이머가 토니 크로스를 압박하지 않았고 마누엘 노이어가 거리를 좁히지 않은 것을 지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 수비수가 상황을 읽지 못하고 압박해서는 안 될 때 압박을 가한 것이 문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 실점한 페널티킥 관련해서는 에릭 다이어가 커버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민재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태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민재는 시기를 잘못 골랐습니다. 데리흐트의 결장이 아쉬웠습니다. 2차전에 출전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으면 선발 출전할 예정입니다. 김민재는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 혹독한 경험을 딛고 반등을 노릴 것입니다. 지난해 나폴리로 김민재를 이끈 마시밀리아노 마달로니는 키스키스 나폴리 라디오 골과의 인터뷰에서 쿨리발리와 김민재 등 나폴리의 가장 강력한 수비수들이 아주리를 떠난 이후로 그들에게 저주가 걸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특성을 보완해줄 선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리 감독과 스팔레티 감독의 수비 방식은 선수들의 능력을 증폭시켰고 두 선수는 모두 사랑을 받고 리더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선수 모두 큰 문제를 안고 떠났고 실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라흐마니는 쿨리발리와 김민재의 특성을 모두 보완해줬습니다. 라파 카벨레이라 기자는 김민재 선수와 함께한 시간만큼 안티 마드리드 팬들이 축구 선수와 자신을 동일시한 적이 드물었다며 김민재 옹호에 나섰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징후를 읽는 방법을 모르고 오류를 고집하고 신하가 잠들어 있을 때 신하와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마드리드가 얼마나 위험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마드리드를 상대하는 게 최악의 상황이란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챔피언스 리그 창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희미해집니다. 마치 무적 함대와 같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통과할 방법은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자연재해 속 곤충처럼 마드리드의 승리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인식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이 예측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데이터는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4경기 연속 승리 없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구단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멀리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올해 레알 마드리드 경기는 바로 이기지 않으면서도 이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괴물의 본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눈에 띄지 않고 승리하는 것은 겸손이란 이름으로 금지된 다른 형태의 겸손이었습니다. 참새를 본 줄 알았다가 부엌에 숨어있던 고질라를 발견한 최근 마드리드의 순교자 김민재에게 물어보세요. 세리에의 유벤투스가 김민재를 둘러싼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 레푸블리카의 보도에 따르면 유벤투스는 김민재 영입을 노리고 있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독일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노 지온톨리 스포팅 디렉터가 김민재 영입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감독 알레그리와 결별을 결정했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팀입니다. 나폴리 또한 새로운 감독을 영입하려 하며 콘테, 피올리, 가스페리니가 후보 물망에 올랐고 김민재 영입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폴리의 오시멘은 몇 달 전부터 판매형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크바라는 바르셀로나의 벤치에 머물기로 결정한 사비로 인해 영입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나폴리로의 임대가 김민재에게 좋은 결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빌트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합니다. 김민재는 뮌헨에 남기를 원하지만 구단의 더 많은 지원과 감독 및 팀 동료들과의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고립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통합을 위해 아직 가야 할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김민재의 이적을 두고서 팬들은 떠나라는 말도 있고 빌트는 이야기를 지어낸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련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몇 번의 나쁜 게임으로 벌써부터 그가 사라지길 원하나요? 우파메카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데리흐트도 시즌 초반에 불안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가 사라지길 바라는 것은 반동적인 트위터 팬들 뿐입니다. 문제는 이 반동적인 트위터가 우리 팬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최악의 팬층일 것입니다. 우파메카노는 여름에 떠났어야 했지만 커버리지가 부족해 그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큰 경기에 출전할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김민재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이탈리아에서 독일로 옮기는 것이 힘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고 난 그를 믿습니다. 김민재는 훌륭한 수비수입니다. 그는 몇 가지 실수를 했지만 그의 게임에서 이것을 근절할 수 있다면 그는 매우 견고할 것입니다. 저는 그를 믿습니다.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기만 하면 되는 세계적인 수비수입니다. 다음 시즌에는 데리흐트와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첫 해가 꽤 안 좋았고 올해의 가장 큰 경기에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1년 만에 그를 보내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파메카노가 큰 경기에서 저지른 모든 실수를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왔습니다. 과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매우 호감이 가는 사람이지만 바이에른의 선발 레벨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폴리가 우리를 속였어. 사람들은 이 선수가 시즌 전반기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빨리 잊어버립니다. 지원은 필요 없어요. 키미이가 말했듯이 열심히 일하고 싸워야 해요. 당신의 플레이만이 사람들의 입을 닫을 것이고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멘탈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민재. 그는 이번 시즌 최고의 12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경영진은 모든 상황에 우여곡절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 이사회는 비유럽 선수들에 비해 유럽 선수들을 지원하는 데 더 열심입니다. 그나브리와 키미이도 때때로 아주 나쁜 플레이를 했지만 그들은 항상 보드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마네와 김민재는 두세 경기 부진으로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비니시우스를 스스로 억제해보세요. 이 친구는 잘했어요. 페널티킥은 큰 실수였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함께 이기고 함께 무너집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